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민주는 창가에 서서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영상은 그의 가장 깊은 비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속삭임이 담긴 짧은 클립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아버지의 그림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민준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아버지. 강호는 무심코 집어든 아들의 노트북에서 그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 속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사랑해, 영우야 라는 고백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호는 손을 떨며 영상을 멈췄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후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랜 세월 묻어둔 가족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민준은 숨을 죽인 채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다. 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아빠,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나왔다. 호는 천천히 돌아서며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질문 속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과 혼란이 뒤엉켜 있었다. 민준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게이예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며 비바람 소리가 더 세차게 들려왔다. 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의 고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민준을 키우며 그는 항상 완벽한 아버지가 되려 애썼다.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가족을 지키는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이 컸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어? 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영우를 만난 후로 영우, 민준의 대학 동기이자 첫사랑. 그 이름이 호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민준은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리며 과거를 떠올렸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영우와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 영우의 미소는 민준의 세상을 밝혀주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한국 사회에서 게이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친구들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혐오. 민준은 그 모든 걸 영우와 함께 견뎌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 비밀을 알게 되다니. 호는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끓였다. 손이 떨려 컵을 놓칠 뻔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이 스치고 지나갔다. 호 자신도 대학 시절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묻어버렸다. 결혼하고 민준을 낳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 내가 왜 이런 걸 봐야 했지? 호는 중얼거렸다. 아내, 지은이 떠난 후 홀로 민준을 키운 세월이 떠올랐다. 지은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호는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의 이런 면을 알게 되다니.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공포였다. 민준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고통받을까봐. 민준은 방으로 돌아와 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가 영상을 봤어. 영우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에서 떨렸다. 뭐? 어떻게? 민준은 울음을 참으며 설명했다. 영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네가 솔직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영우와의 관계는 아직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즐겼고 주말에 한강 공원에서 손을 잡는 게 고작이었다.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꿈도 꾸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호는 민준을 불렀다. 식탁에 앉아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할게. 하지만 이 집에서 내 엄마의 기억이 살아있단다. 그녀가 알았다면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이해해 줄 거예요. 엄마는 항상 자유로움을 사랑하셨잖아요. 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지은의 죽음 후 그는 그녀의 일기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호를 괴롭히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꺼낼 때가 아니었다. 민주는 회사로 출근하며 영우를 만났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영우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너의 가족이 우리를 받아들일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영우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민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호는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창인 태민이었다. 태민은 호의 고민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너도 알잖아, 호야. 우리 세대는 그런 걸 숨기고 살았어. 하지만 요즘 애들은 다르다. 태민의 말에 호는 과거를 떠올렸다. 그들은 젊었을 때 서로에게 끌렸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호는 그것을 부정하고 결혼을 선택했다. 태민은 홀로 남아 지금은 서울의 작은 갤러리 주인으로 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호는 민준의 방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노트북에 남아있는 영상 파일을 지우려다 멈췄다. 대신 그는 자신의 옛사진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 태민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호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들의 고백이 그의 상처를 다시 헤집고 있었다. 민주는 그날 밤 영우와 산책을 나갔다. 한강 다리 아래에서 그들은 키스를 나누려다 주위를 살폈다. 언젠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민준이 물었다. 영우는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며칠 후, 호는 민준에게 말했다. 이번 주말에 태민 아저씨 집에 갈까? 너도 같이. 민준은 의아했지만 동의했다. 태민의 집은 홍대 근처의 아늑한 공간이었다. 갤러리처럼 꾸며진 거실에 도착하자 태민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민준이 왔구나. 많이 컸네. 저녁 식사 중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렀다. 호와 태민의 대학 시절 이야기. 민준은 그들의 친밀한 눈빛을 눈치챘다. 아저씨들, 특별한 사이였어요. 민준의 직설적인 질문에 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민은 웃으며 말했다. 그랬지. 우리도 젊었으니까. 호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친구였어.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거짓이 보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은 물었다. 아빠, 태민 아저씨와. 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건 과거야. 잊어버린 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비밀을 직감했다. 그 순간 가족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준은 영우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영우는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가 깨이셨다고.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야. 왜 숨기신 걸까?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우의 가족은 그를 받아들여 주었지만 민준의 경우는 달랐다. 호의 엄격한 교육 아래서 민준은 항상 완벽한 아들이 되려 애썼다. 이제 그 모든 게 변하고 있었다. 다음 주, 호는 지은의 묘를 찾았다. 비가 내리는 묘지에서 그는 홀로 앉아 울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그의 말을 실어 나르며 호는 지은의 비밀을 떠올렸다. 그녀의 일기 속에 적힌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숨겼어 라는 문장. 지은은 레즈비언이었다. 호는 그것을 알았지만 사랑 때문에 묻어두었다.
이제 아들의 고백이 그 상처를 다시 열었다. 호는 결심했다. 민준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집으로 돌아온 호는 민준을 불렀다. 얘기할 게 있어. 민준은 긴장한 채 앉았다. 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엄마는 나처럼 비밀을 가졌어. 그녀는 여성에게 끌렸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을 지켰지. 민준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나도. 태민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 하지만 선택했지. 이 삶을.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다리가 놓였다. 민준은 영우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호는 영우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민준이가 행복하다면 그게 다야. 영우는 감사하며 인사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호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태민이 보낸 편지. 우리도 다시 만나볼까? 민준과 영우는 관계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준비하며 그들은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호의 회사 동료가 민준의 영상을 우연히 보고 소문을 퍼뜨렸다. 강호 사장의 아들이 게이래. 그 소문은 빠르게 퍼지며 호의 직장 생활을 위협했다. 호는 상사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민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민준이 울며 말했다. 영우는 민준을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 이건 시작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호는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태민의 갤러리를 돕기로 했다. 그 결정은 가족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자유를 가져왔다. 태민과 호는 과거를 직면하며 새로운 우정을 쌓아갔다. 민준은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감동받았다. 아빠, 고마워요. 소문이 가라앉을 무렵 민준의 대학 친구들이 그를 지지해 주었다. 작은 커밍아웃 파티에서 영우는 민준에게 반지를 건넸다. 영원히 함께하자.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었다. 호는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의 비밀이 드러난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지은의 영혼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마지막 고조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민이 호에게 고백했다. 여전히 사랑해. 호는 갈등했다. 민준의 행복을 위해 그는 태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준은 아버지의 고민을 알게 되고 조언했다. 아빠의 행복도 중요해요. 호는 태민과 함께 산책하며 결심했다. 늦지 않았어. 가족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민준, 영우, 호, 태민. 네 사람이 모인 그날,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웃음소리가 강물에 스며들며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서울의 봄바람이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아버지의 고백 후 민준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영우와의 데이트는 더 자연스러워졌고 그들은 주말마다 남산타워로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게 꿈 같아. 민준이 속삭였다. 영우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현실이야. 우리의 현실. 하지만 호의 변화는 더 컸다. 태민의 갤러리에서 일하며 호는 예술 세계에 빠져들었다. 과거의 억압된 감정이 캔버스에 스며들었다. 태민은 호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이게 내 안에 있었구나. 민준은 아버지의 그림을 보며 충격받았다. 추상적인 색채 속에 숨겨진 두 남자의 실루엣.
아빠. 이건 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내 덕분이야. 네가 용기를 주었어. 그날 민주는 영우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다. 영우는 호를 존경스럽게 여겼다. 당신 아버지는 진짜 강한 분이야. 그러나 갈등이 다시 피어올랐다. 호의 전 부인이었던 지은의 여동생 수진이 서울로 왔다. 수진은 지은의 죽음 후 호와 연락을 끊었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오빠, 민준이가. 그게 사실이야. 수진의 눈에는 경멸이 서렸다. 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그리고 그게 문제될 게 뭐야? 수진은 충격받아 소리쳤다. 누나가 알았으면 가슴을 치며 울었을 거야. 민주는 그 대화를 엿듣고 상처받았다. 엄마가 날 싫어할까? 그는 영우에게 물었다. 영우는 민준을 끌어안았다. 아니, 사랑할 거야. 가족은 그런 거지. 우호는 수진을 설득하려 애썼다. 지은이는 자유로웠어. 그녀의 비밀을 기억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누나의 비밀? 무슨 소리야? 호는 지은의 레즈비언 정체를 털어놓았다. 수진은 무너지듯 앉아 울었다. 왜 이제야? 수진의 방문은 가족의 상처를 다시 헤집었지만 치유의 기회가 되었다. 수진은 민준을 안아주며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민준은 용서했다. 고모, 우리 모두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 후 수진은 태민을 만나 호의 새로운 삶을 이해했다. 오빠, 행복해 보이네. 민준과 영우는 관계를 깊게 발전시켰다. 그들은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가서 바다를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할 수 있을까? 민준이 물었다.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법이 변할 거야. 한국의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였다. 그들은 시위에 참여하며 희망을 느꼈다. 호와 태민은 공식적으로 파트너가 되었다. 작은 파티에서 민준이 토스트를 했다. 아빠, 늦지 않았어요. 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의 비밀이 드러난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의 영상이 유출된 원인이 호의 동료가 아니라 영우의 전 연인이었다. 영우의 과거 남자친구 재현이 질투심에 영상을 퍼뜨렸다. 재현은 영우를 찾아와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영우는 용서하지 않았다. 너 때문에 민준이가 고통받았어. 민준은 영우를 지지하며 재현을 쫓아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유대를 더 단단히 했다. 호는 재현의 행동을 듣고 분노했지만 민준에게 말했다. 인생은 이런 시련으로 가득해. 하지만 사랑이 이겨. 가족은 함께 재현을 대면했다. 재현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떠났다. 봄이 깊어지며 가족은 다시 한강으로 모였다. 이번에는 수진도 함께였다. 그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민준의 핸드폰에 저장된 그 영상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였다. 영우의 과거가 드러난 후 민준은 불안을 느꼈다. 재현처럼 또 누가 나올까? 영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없어. 너만 있으면 돼.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Q 센터에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다졌다.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야. 상담사가 말했다. 호는 태민과 함께 갤러리 전시회를 열었다. 테마는 숨겨진 사랑. 호의 그림이 주목받으며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인터뷰에서 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가족의 비밀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 기사는 사회의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는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호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심장 통증이 왔다. 병원에서 그는 민준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 엄마처럼 민준은 울며 말했다. 아빠, 괜찮아질 거예요. 영우와 태민이 병원을 지켰다. 그 기간, 가족의 유대가 더 깊어졌다. 호가 퇴원한 후, 그들은 여행을 갔다. 부산으로. 바다 앞에서 호는 태민에게 키스했다. 민주는 멀리서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가족이야. 수지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녀도 바이섹슈얼이었다. 누나 덕분에 용기를 냈어. 가족의 비밀 사슬이 풀리며 모두가 자유로워졌다. 민준과 영우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꾸렸다. 호는 자주 방문하며 요리를 해주었다. 사랑은 음식처럼 따뜻해야 해. 최종 고조, 재현이 다시 나타나 협박했다. 영상을 더 퍼뜨리게 하지만 민주는 녹음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현은 체포되었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여름, 가족은 제주에서 모였다. 해변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더 강한 가족이 되었다.